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저희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아팠을 때, 다쳤을 때 어떤 응급처치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과정을 8강에 걸쳐서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 내용은 심혈관계 응급질환입니다. 예전에 젊은 분들한테서 심혈관계 질환은 굉장히 드물었는데요. 요즘은 30대 고혈압도 많이 생겼고 점점 심혈관계 질환이 걸리는 연세 나이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도 이 상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서의 심혈관계 응급질환 상황이 있어서 먼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다른 분이 아니고 저희 장모님께서 어느 날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죠. 혼자서 앓고 계셨는데 괜찮겠지 하고 며칠 버티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서 근처 내과를 가서 심전도를 찍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심전도를 저한테 안 좋다고 한다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심전도가 굉장히 안 좋은 급성 심근경색이 며칠 지나간 양상의 심전도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오시라고 해서 심장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심혈관 조영술을 바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95%나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왔었는데 그리고 무리를 최근에 했고 그런데 일하느라 바쁘시고 또 평소에 통증을 좀 참으시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버티다가 큰일을 칠 뻔했던 거죠. 이 장모님은 다행히 불안정성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발견이 된 경우였지만 더 악화된 상태에서 생명을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자 진료를 보다가 쾅쾅하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께서 눈앞에 와 계신 겁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아드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아드님이 갑자기 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길래 119를 부를 틈도 없이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어딘지 아니까 급히 오셨던 거죠. 마침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즉시 심전도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시고 계시던 지인분도 심혈관계 질환의 과거력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드님한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같은 상황이었나 보다 하고 급히 저를 찾으신 거죠. 다른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이 급성 심근경색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설명도 치료도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치료 중에 사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아는 분이라서 조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심혈관 시술팀을 빠르게 호출을 해서 부지런히 준비를 한 결과 막힌 혈관을 잘 뚫을 수가 있었고요. 무사히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계 질환은 급성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질환인데요.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큰 세 갈래의 동맥,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같은 이유로 혈관벽이 딱딱해지면서 혈관 안쪽으로 피딱지가 엉겨 붙으면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 우리 수도파이프 있죠? 이런 수도파이프가 오래되거나 녹이 슬거나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주위로 물에 있는 어떤 금속성 무기물질들이 엉겨 붙으면서 점점 이 관이 좁아지잖아요. 이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 혈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좁아진 상태에 따라서 경한 상태 50% 정도 좁아져 있을 때는 안정협심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진행을 해가지고 많이 좁아져서 혈행이 이제 장애를 심하게 받으면 불안정성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고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변이형 협심증 같은 좀 다른 질환들도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심증은 보통 이 심혈관이 한 50% 내외로 좁아진 상태에서 발생을 합니다. 증상은 대표적으로 흉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슴을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나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라고 호소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가 대개 한 1분에서 한 5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더 자주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추운 곳에 간다든지 이럴 때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등과 그리고 어깨, 특히 왼쪽 어깨, 그리고 턱이나 이렇게 팔로 통증이 이어지는 그런 방사통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배울 때는 좌측에 흉통이 발생하면 우측에 비해서 협심증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나온 논문에 의하면 좌측 흉통이나 우측 흉통이나 비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아픈 거니까는 심혈관 질환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남자는 45세 이상 그리고 여자는 55세 이상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 위주의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런지 30대 협심증 그리고 40대 심근경색은 이제는 자주 보는 수준이고요. 심한 경우는 20대 협심증 그리고 30대 심근경색도 간혹 보게 됩니다. 20대에 협심증으로 오셨던 분 같은 경우는 1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술과 담배를 일찍 배우고 또 회식을 매일같이 하느라 육류 위주의 식사를 계속 하시는 분이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높은데 응급실에서 고혈압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하죠. 이런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젊은 나이에 이런 혈관 질환이 오게 되는 것을 현장에서 점점 자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안정성 협심증이라는 거는 보통 이 심혈관이 90% 가까이 좁아졌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5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심한 경우 혈압이 떨어지거나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부정맥이 잠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응급의학과에서는 이런 불안정성 협심증에 대해서 심근경색과 똑같이 치료하라고 그렇게 배울 정도로 위험한 상태죠. 흉통이 1분에서 5분 이내로 발생하는 안정협심증 상태에서도 빨리 병원을 방문을 하셔야 되지만 5분을 넘어서는 흉통이 발생하면 지체 말고 119 구급차를 통해서 안전하게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하고 한두 번 그냥 넘어가다 보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흉통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변이형 협심증은 뭔가 하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변이형 협심증은 새벽에만 흉통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나 이럴 때 흉통이 발생을 하지만 심혈관 조영술 검사를 해보면 그러면 혈관은 그리 좁아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약물 유발 검사라고 해서 심혈관에 스트레스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에 이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처럼 심혈관이 확 좁아졌다가 약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렇게 풀리는 그런 양상을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 혈관이 경련을 하듯이 하는 건데 이런 특징 때문에 변이형 협심증은 위험하기는 한데 진단은 더 어려운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상태죠. 심근경색은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혈관 안쪽에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면서 염증 반응이 점점점 진행이 되다가 심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나 아니면은 몸 어딘가에서 조그만 혈전 같은 게 피딱지 같은 게 생겨서 날아와서 이 심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가슴 통증 양상이 특징적인데요. 코끼리가 발로 이렇게 밟는 것 같다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당뇨가 오래되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아픔을 못 느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이송 중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30%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병원에 도착해서도 치료 도중에 사망할 가능성도 30%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응급센터의 준비 상황이나 심혈관 조영술, 심혈관 시술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망률을 가지진 않는데 설명을 조금 더 예전의 기준에 맞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을 넘겨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이 심장 근육이 일부 죽어서 괴사가 진행돼 버리면 심장 부전, 심장이 제대로 짜주지 못하고 이렇게 퍼지는 양상의 그런 심부전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서
환자분들이 평생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부전 같은 경우는 제일 고생하시는 게 조금만 움직여도 발생하는 호흡곤란, 그리고 다리 쪽으로 부종, 이런 증상들을 제일 많이 호소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심장 뇌혈관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심뇌혈관 센터가 24시간 비상 대기 중인 병원들은 환자가 응급실 도착을 하자마자 즉시 준비를 해서 대부분 30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심혈관 조영술과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역시 흉통, 이 가슴 통증이 가장 중요하죠.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술, 담배, 그리고 비만, 가족력, 또 나이, 4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가지신 분이 어느 날부터 계단을 걸어 오르려고 하면 가슴이 뻐근해지고 조여온다. 이러면 지체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심장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쉬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한 날이다. 1분을 넘어가고 5분을 넘어간다. 이러면 그냥 넘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119를 통해서 적절한 응급실을 선택을 해서 바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질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또 좀 다양한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최대 1시간 이내, 늦어도 3시간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심혈관 질환은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심전도를 찍어서 어떤 부위가 어느 정도 막혔을 때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로 심혈관 확장제를 쓰면서 시간을 벌고요. 동시에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바로 조영술에 들어가서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풍선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풍선 확장술을 하고 그 사이에 스텐트를 넣어서 더 이상 막히지 않게 조치를 해주는 그런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심부전이라든지 재협착이 오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1강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뇌혈관 응급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